네, 안녕하세요. 아이오트러스트의 김선태 테크리드고요. 대표는 제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소개 나오면은 이어서 하기를 할 텐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전통 기업에서 쭉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전에는 이제 화이트해커 겸 기술 전문가로 SBS, MBC, YTN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한 적이 있고, 16년도부터 블록체인 씬에서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보다 5년 정도 빨리 개성 추상화를 제안하고 구현을 했고요. 이전에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 2018년도부터 FATF 산하 특검법 대응을 위한 대망의 트래블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CTO 근무하면서 ISMS랑 바스프 취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4년 동안은 웹3 전문 빌더펌 운영을 하면서 50여 개 프로젝트를 제가 펀드레이징부터 이제 기획, 디자인, 운영, 개발까지 다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누적 투자 300억 정도 유치를 해서 웹3에서 필드 경험은 누구보다 많이 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서비스 개발 전반적으로 다 경험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3, 4분 내로 말씀드리는 게 중점인데요. 일단 키워드는 온체인 황금 원천입니다. 영어로는 온체인 골든 소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온체인 골든 소스를 이해하는 게 사실 앞서 성백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전체 과정을 사실 이해하는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RWA 시장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달러입니다. 원화가 아니라 95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TO도 논의가 되고 스테이블코인도 논의가 되고 RWA도 논의가 되고 하는데 이 세 개를 사실 다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누군가가 원화 스테이블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몇 가지 이제 말하던 게 있는데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설득이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RWC 토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컴포저빌리티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막 말씀 주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X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환해지 시장이라고 해야 되죠. 글로벌 환해지 시장. 요게 이제 온체인으로 갔을 때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주제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중원장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요거 사실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인데 블랙록에서 사용하는 비들 방식이랑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사용하는 FOBXS는 각각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핵심은 지금 리걸 링케이지라고 해가지고 분산 원장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원장 간에 어떻게 이제 그 유효성과 연결성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방식을 기존에 존재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것이냐 법을 개정해서 진행할 것이냐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법을 특별히 뭐 개정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있는 그 미국 법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마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일 원천, 최종 소스를 이제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부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온체인 분산 원장에서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제 그 주주명부를 명의계소 대리인이 이제 그 주주명부를 수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FX도 그렇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미국에서 FOBXX 방식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이제 들어갈 때 먼저는 계약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온체인 상에서 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이 토큰을 전송하는 게 나의 지분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그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체인 상에서의 토큰 이동이 실제 그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그 근거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체인 자체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원장이라고 치부를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첫 번째 방식은 실제 원천은 장부에 있어요. 그
예탁결제원이라고 해야 되죠. 한국에서 치면 그 예탁결제원의 장부를 믿을 것이냐, 혹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은 온체인상에서의 그 데이터는 그냥 참고용이고,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가 다르면 온체인 데이터를 믿지 않고 이 오프체인 데이터를 믿겠다라는 그 계약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체인을 최종 원천으로 써서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온체인을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온체인을 동시에 쓰는 이중 원장 모델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오프체인을 더 믿는 방식에서 온체인을 믿는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법률들을 보면은 아예 온체인 원장만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3분 넘었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만 던지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